여러분 지금 매물이 부족해요. 전세도 부족해요. 그죠? 그러니까 1번이 되게 중요해요. 인간은 이기적이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거는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해결을 해야 되는 거고, 해결을 하려면 누군가한테 이득이 돼줘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돌아서 보면 우리 역시도 본인한테 이득이 안 되면 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시장에 매물이 부족하고 전세가 부족해요. 근데 제가 매물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왜 이제서야 할 수 있냐면, 지금 여러분 그 기사가 도배가 돼 있어요. 주택 공급을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다, 매물이 부족하지 않다고 하다가 지금은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매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세가 부족한 거는 여러분이 아무리 한가하셔도 여러분 인근, 집 인근에 가서 부동산에 들리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얘기예요. 옛날에 전세 물건의 5분의 1, 심한 지역은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중개사님한테 가서 중개사님 요새 전세 중개를 몇 건이나 하셨어요? 물어보면은 옛날에 10분의 1 이하로 아예 없다는 분들도 많아요. 자, 그러면 봅시다. 여러분 매물이 부족하고 전세가 부족하면은 얘를 공급하는 사람을 봅시다. 매물은 누가 공급을 할까요? 그쵸? 주택을 가진 사람이죠. 전세는 이것도 주택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해결법이 되게 쉬워요. 매물을 공급하는 사람은 주택을 가진 사람인데요. 그러면 주택을 가진 사람이 집을 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주택을 가진 사람이 매물을 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주택을 가진 사람은 왜 팔까요? 왜 집을 팔까요? 여기서 제가 빨간 펜을 쓰는 거예요. 돈 벌려고. 여기서 이제 거품을 물기 시작을 해요. 저희 사회가. 저는 그게 되게 안타깝거든요. 여기 이 얘기가 요새도 그렇고 유튜브에서 참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돈 벌려고 집을 파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게 여러 가지 핑계를 대죠. 나는 더 큰 집으로 이사 갈 거야. 난 강남으로 가야 돼. 나는 뭐 팔 때가 되니까 파는 거야. 그런데 이게 다 필요 없는 얘기고요. 이 집을 팔아서 차익을 남겨서 다른 집을 사든가, 차익을 남겨서 이민을 가든가, 차익을 남겨서 다른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파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을 해줘야 돼요. 돈 벌려고. 예, 돈 벌려고 파는 거예요. 돈 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면 해결이 될까요? 예, 돈 벌게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택을 가진 자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면 매물이 나온다가. 여러분 이게 되게 나쁘게 들리시죠? 이미 세뇌가 될 대로 돼가지고 요새 저희 백스콜러님들 중에 초보도 있으신데요. 이게 제 논리가 아니고요. 나 좀 돈 좀 벌어보자 이게 아니에요. 저 혼자 발악을 해봤자 제도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 세상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이랑 똑같은 한 개인이에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첫날 떠들어봤자 바뀌는 거 없어요. 주택을 가진 사람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면 매물이 나온다는 건 진리예요. 절대 안 바뀌어요. 절대 바뀌지 않아요. 그리고 저도 뭐 말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거나 비판하시는 정치인 분들도 이거에 맞춰서 행동을 하세요. 거의 100% 이거에 맞춰서 행동을 하세요. 그럼 이 높으신 분들 중에 자기 집 지금 한 20억 벌었는데 이거 어때요? 정권 전에 예를 들어서 고위직이신데 근데 정권 시작 전에 가격이 10억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25억이 됐어요. 그럼 이분은 정치하시는 분이고 이런 철학을 갖고 계시면 매물을 10억에 내놔주세요. 이거 제 논리가 맞잖아요. 지금 현 정권의 그 시스템을 따라가신다면은 이건 불로소득이고 나쁜 거고 주택으로 돈을 벌면 안 되는 거니까 젊은 사람들이 싸게 집을 살 수 있도록 본인의 집이 25억이 됐지만 젊은 사람한테 20대, 30대 신혼부부 찾아서 10억에 주시면 되잖아요. 절대 안 하실 거잖아요.
이게 인간 본능이에요. 이거 비난하는 사람이 더 웃긴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일단 해결법은 이거죠? 여러분. 주택을 가진 사람이 돈을 벌 수 있게 해주면 매물은 나간다. 그쵸? 근데 여기 뭐가 문제가 됐죠? 양도세 문제가 생깁니다. 그쵸? 양도세. 양도세를 놓으면 집을 번 다음에 나라랑 나눠 가져야 되는데 지금 1년 이내에 팔면은 70%, 2년 이내에 팔면은 60%, 일반과세로 가도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 이상이면 중과세를 때립니다. 법인도 올해부터는 특별법인세가 올라가서 기본 세율이 30%고 아시겠지만 그 소득을 개인이 가져가면 15.4% 기본공제가 들어가고 기본 세액이 솔직히 얘기하면 45%예요. 매출이 2억이 넘어가면은 아시겠지만 뭐 45%에다 뭐 50%가 넘어가는 거네요. 즉 지금 뭐예요? 양도세가 지금 양도세면 할 맛이 안 납니다. 이거. 그럼 이득이 안 된다. 뭐야? 안 판다. 안 판다.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한마매님 오셨어요. 한마매님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 주변에 정부 규제 때문에 비자발적 장기 투자해서 대박 나신 분들이 많아요. 그냥 조금 오르면 파실 성향인데 못 팔고 있었던 거예요. 문당도 계시고 강동구도 계신데요. 그냥 워렌 버핏 되셨대요. 근데 뭐 이제는 뭐 팔 마음이 없는 거죠. 지금 팔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양도세를 내리면 돼요. 맞죠? 여러분? 양도세를 내리면 돼요. 자, 1번을 일단 다 했으니까 좀 뒤로 넘어갈게요. 첫 번째 페이지에 다 있어요. 이걸 지우겠다는 것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양도세를 내리면 되는데 제가 지금 반대하는 건 뭐냐면 양도세를 내리는 걸 저도 이게 여러분 나중에 제가 재밌는 영상을 만들려고 구상 중인데 저는 양도세를 내리는 것 자체에 대해서 환영하진 않아요. 어쩔 수 없잖아요. 저도 한 인간이니까. 근데 양도세를 내려야 시장이 정상화가 되는 건 맞고요. 양도세를 내리고 시장이 정상화가 돼도 저는 제 경제 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여러 가지 공부를 해놨기 때문에. 전 시장 정상화가 더 좋아요. 그래서 양도세는 내리는 게 맞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전 올려도 그만 내려도 그만. 솔직히 저는 뭐 양도세 뭐 내리는 거에 대해서 뭐 반대할 이유도 없고 찬성할 이유도 솔직히 없어요. 저는 어느 쪽으로 가든 그거에 맞게 적응할 수 있도록 많은 트레이닝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제가 반대하는 게 뭐냐면 양도세 완화론이에요. 저 이거에 반대한다고. 저희 백스클럽님들은 알아주세요. 이게 왜 반대하는지 아는 분들은 알아요. 여기 저희 백스클럽에는 부동산을 꽤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양도세 완화론이 나오면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음, 양도세를 완화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지금 매물이 다시 들어갈라 그래요. 벌써. 여러분 왜 그러냐면 양도세가 세도 꼭 팔아야 되는 분이 계시고 특히 올해 5월 말까지가 그 한 번의 피크점이에요. 운이 좋으면 2월부터 좀 느리면 3, 4월 이 정도에 공급이 있는 지역 중에 급매물 약간 나올 수도 있고 기회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양도세를 완화할 수도 있다? 아니면 양도세 중과세를 한동안 유예할 수 있다? 희망을 줘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건을 다시 거두고 있어요. 이렇게 돼요. 왜? 이거 왜 이럴까요? 얘 때문에 그래요. 항상 이걸 머리 안에 두세요. 인간은 이기적이다. 집으로 돈을 벌고 싶어 한다. 여러분 비난하시는 분들도 집으로 돈 벌고 싶어 해요. 아니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제가 몇 년 동안 밖에 나가서 얘기를 해보면 비난을 하다가도 제가 어떤 지역 얘기나 아파트 얘기하면 옆으로 쓱 오세요. 비꼬는 것도 아니고 비난할 마음도 없어요.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인간은 다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주식시장 보셨어요, 지금? 여러분 주식시장 보셨어요? 신용대출에서 전세금까지 빼가지고 다 받고 있어요. 지금 개인이 기관보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읽은 것 같아요. 사람들은 돈 된다면 못할 게 없어요. 거의 합법적인 선언 함도 내에선. 인간은 이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내 가족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제 말은. 교통 단속을 해봤자 포상제를 못 이긴다고요. 포상제 이거 못해요. 행정 시스템이 마비가 될 거예요, 아마. 사람은 이득이 돼야 움직여. 공감 능력에는 처음엔 좋아도 나중엔 소용이 없어요. 누구나 돈을 받아야 일을 한다고. 자, 그러면
양도세 완화론이 솔솔 나와요. 양도세를 완화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중과세를 한동안 유예할 수도 있대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물건을 다시 거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효과 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양도세 완화를 할 거면 지금부터 그냥 양도세 일반화시켜. 근데 제가 라이브에서 백스쿨러님들 앞에서밖에 얘기를 못해요. 이 얘기하면 무슨 얘기 나올까요? 저 또 수작 부린다. 지 먹고 빠지려고 수작 부린다는 얘기나 듣겠죠. 예, 저도 알아요. 저도 이해는 하는데 이 양도세 완화를 할 거면 아예 일반 과세로 완전히 돌려버려야 돼요. 제가 봤을 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반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양도세 완화론을 자꾸 매체에 흘리고 뿌리고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는 이게 싫어요. 정책을 할 거면 문제점을 발견을 했으면은 완전 일반화 시켜서 지금부터 시행을 해야 돼요. 근데 저도 이건 인정을 할게요. 이거 일반화 시키면 지금까지 반대로라고만 표현할게요. 지금까지 그냥 반대로라만 표현을 하기 좀 이해해 주세요. 반대로 말 안 듣고 버틴 사람들 해승리해요. 그리고 엄청난 비난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달라요. 여태까지 버틴 분들이 계세요. 말을 안 듣고 세금 다 내면서 종부세 때려 맞고 재산세 때려 맞고 다 때려 맞고 비난 맞고 막 벌벌 떨면서도 버티고 버틴 분들이 계세요, 진짜로. 그럼 이분들은 대승이 일어나요. 왜냐면 한동안은 얘가 시세, 이게 양도세 일반화 시점 이후 일정 기간 동안 시세는 몰라요. 오를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시장에 수요 측정 불가해요. 주식을 보세요. 지금 지금은 예,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시장에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땐. 그리고 지금 배번 3류 연구 결번님 말씀에 저는 동의해요. 지금 하기 어려워요. 하기 어려운데 저는 이왕 안 하기로 하고 밀어붙인 거 이거라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양도세 완화론.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면은 매물이 멈칫멈칫해요. 지금 경험 있는 분 안 계세요? 집을 사러 나갔어. 근데 안 팔겠대. 집을 보러 갔어. 근데 안 보여주겠대. 집을 사러 가서 계약하러 갔어. 그 자리에서 1,000 더 달래. 이따위 경우가 지금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진짜로 현장에서. 근데 옛날 같으면 장난하세요? 저 집에 갑니다 이러고 나오는데 갈 수가 없어. 왜? 매물이 없으니까. 전세 시장의 일부 전세 집주인의 갑질은 지금 도를 넘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그거 보셨어요? 가양 저기 강서구에 집 앞에 줄 서 있는 거? 드문 케이스긴 해요. 그거 보고 기분 좋으세요? 그게 지금 말이 됩니까? 그게 공평이에요. 이게 진짜 그러면 안 되죠. 그냥 깔끔하게 계약을 하시든가. 전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양도세를 만약에 완화할 거면 지금부터 용기 있게 일반 과세로 돌려야 돼요. 그러면 일정 기간도 얼마나 길지 몰라요. 이후 가격은 모르겠지만 시세는 몰라요. 왜냐면 다른 거에 영향을 받으니까 가격은 모르겠지만 또 공급이 부족하잖아요. 모르겠지만 매물은 지금보다 많아질 것이에요. 매물이 많아지면 경쟁이 붙을 것이고 그러면 하락하는 지역도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최소한 우리 가장인 분들이 또 저희 어머님들이 현장에 나가서 매물이 부족해서 집주인한테 질질 끌려다니는 일은 끝나겠죠. 그래서 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여기 계신 빅스플러님들은 제가 봤을 때 진짜 경계해야 되는 게 아시겠지만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는 귀를 쫑긋 세우셔야 돼요. 양도세 완화가 됐을 때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 공급 물량은 얼마나 잡혀 있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지역이 어떤 상황인지 보셔야 되고 시세가 어느 기간 동안 어느 정도 움직일지 예민하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일반 과세가 되면 시세가 바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한동안은 요동을 칠 겁니다. 근데 어쨌건 어느 순간부터 매물은 적체가 될 거예요. 지금 이대로 가면 매물이 쌓일 수가 없어요. 매물이 쌓여야 경쟁이 붙고 가격이 내려갑니다. 그래서 지금 양도세 완화론으로 간보는 건 상당히 위험한 행위예요. 왜냐면 시장의 매물 부족이 가장 문제인 이 상황에서 그나마 기어 나올 수 있는 매물을 또 감추고 있어요. 지금 빨리 확장을 해서 그냥 양도세 완화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저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양도세 완화 반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예 못을 박으라는 거예요.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말라고요. 근데 지금은 어차피 안 할 것 같으니까 양도세 반대라고 얘기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양도세 내린다 내린다 자꾸 얘기만 하면은 시장의 매물만 더 내려갑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